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기업은 D램과 낸드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인 CIS 생산과 파운드리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라주는 기업, 그래서 초장기 투자로 인기가 많았던 종목인데, 자,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 이제 2016년도 이후부터 좀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뭐 업황 악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영향으로 크게 한번 눌렸다 최근에 다시 한번 출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저점 73,000원 찍고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11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고, 자, 다시 한번 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과거에 물리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수익이 나시는 분들 공존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어떤 포지션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일 이제 한 자릿수 기록을 하고 있고, 과거에보다 오히려 좀 지금이 현재가 더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공매도 비중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또 안정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3개월 전부터 보시면은 2600만대에서 지금 2100만대까지 대차장고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이제 40조, 26조, 한번 이때 크게 늘리죠. 그리고 31조, 42조, 44조, 이때까지 계속 우상향하다가 올해 이제 업황 악화로 인해서 25조까지 내려옵니다. 26조 근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영업이익도 보시면 20조,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게 늘렸죠. 2조 7천까지 내려왔다가 5조, 12조 개선되다 다시 한번 또 눌리는 최근의 2년 모습입니다. 그래서 6조 8천, 그리고 올해는 적자 9조 5천까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좀 최근에 우하향세에 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반등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는 사실 1분기가 가장 좀 큰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굉장히 좀 컸죠. 이때 특히 영업이익이. 그래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일단 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올해는 내내 좀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할 것으로 일단 추정치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시면요, 35, 36, 37, 54, 64, 82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100 언더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부채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E 보시면 38 이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눌리면서 4, 9, 16 한번 크게 눌렸다 다시 올라오는 흐름. 그래서 재작년엔 괜찮았고 작년에는 굉장히 좀 부진했고, 올해는 당연히 마이너스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PS도 ROE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저점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제 배당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제 뭐 배당이 크진 않아요. 사실 뭐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할 것으로 올해 점쳐지고 있고, 1212원 만약에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05%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일단 적자기 때문에 산출이 되지 않고 있고, PBR은 1.4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간 비싼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보시면요, 매출은 6조 4천억 원으로 컨센서스 6조 원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제 2분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전체 상장사 중 가장 큰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1분기에는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 2분기 영업 손실 컨센서스는 어쨌든 적자폭이 좀 줄어든 2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좀 갈리고 있어요, 의견이. 이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처럼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이 4조 원을 2분기에 넘어갈 것이라는 또 두 개의 증권사 전망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2분기에 적자폭이 커지든 줄어들든 이제는 이제 거의 바닥을 지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공통된 전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좀 암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1분기 고객 보유 재고가 감소로 돌아선 데다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에 따른 공급 기업 재고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도 있어요. 보시면 자, SK 하이닉스의 DDR5 침투율은 작년 4분기 1%에서 올해 1분기 40%를 기록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HBM3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죠. AI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HBM3는 현재 글로벌 유일 양산 중이며 엔비디아 H100에 단독 공급하면서 업황 반등 구간에서 경쟁사 대비 가파른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HGPT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생성형 AI의 핵심은요, GPU인데요. 이 GPU를 또 보조해주는 것이 바로 이 HBM입니다. 그래서 HBM 첫 양산을 시작한 동사는 경쟁사보다 몇 발 앞선 기술력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악재도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다가왔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너무 비싸요. 지금 많이 올랐고 일단은 지금 고평가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간 대비 수익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한 메리트는 좀 잃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현재 수익이 최근에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길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고 이제 종목 교체하는 시점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익절하고 나오셔서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수년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런 탄력이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때 탄력이 지금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력이 굉장히 컸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이 좀 이어지면서 올라가더라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조금 천천히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려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재료가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만한 재료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완만하게 좀 올라가겠지만 조금 횡보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장기적인 분들, 그리고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목을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지금은 사실 물타기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고평가 구간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물타시면은 얼마 평단 관리도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탈 때는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 시에 타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는 잘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뭐 안 하고 위에서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평단 관리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저평가 구간에서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셨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좀 보유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물타는 구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물탈 수 없고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13만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만원을, 근데 지금 현재 재료로서의 목표가고, 여러분들이 13만원을 가려면은, 이 주가가 13만원 가려면 중요한 구간이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12만원, 여기 매물대가 좀 커요. 12만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 아직까지도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이 12만원 매물대를 좀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13만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지금 재료로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목표 주가 설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황에 어떤 꺾이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